안녕하세요. 난공불락 영어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오늘 서울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9급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쭉 나오자마자 올라와서 봤는데요. 시험 보시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단어가 굉장히 많았죠, 그죠? 단어가 굉장히 많았고 문법도 굉장히 많았고 독해는 6문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법을 평상시에 좀 강점이 있으셨고 독해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었고요. 문법은 잘 못하고 독해는 자기가 잘한다 이러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려운 문제들 너무 오래 붙잡지 않고 일단 쉬운 문제 갔다 오면서 이렇게 가서 다 풀고 맞을 수 있는 것들 다 맞고 어려운 것들 마지막에 하셨다면, 그래서 데미지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했던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것만 외우면 됐어요. 사실은 make a face가 뭐죠? 인상을 쓰다라는 거죠, 그죠? 인상 쓰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 그냥 바로 보면서 grimace, 이것도 인상을 찌푸리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동의어,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단어 문제 치고는. 그래서 make a face, grimace 해가지고 인상 쓰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였어요. 1번은. 자, 좋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번. 갑자기. 이 단어 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본 사람이. 그래서 사실 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세 개가 다 네 개가 다 웃다는, 얘 빼놓고 나머지 세 개가 다 웃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얘는 일단 문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단어를 모른다면 golfer at a joke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reflective chuckle 하면 이 reflective가 이제 일단 at은 여기서 뭐뭐를 보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joke에 대한 golfer가 되는 거예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joke에 대해서 웃는 건데, 또는 reflective chuckle 하면 우리 이 단어가 왠지 chuckle 하니까 소리 낼 것 같지만 이건 소리 없이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reflective는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깊이 생각하면서 조용히 웃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일단은 좀 대조되는 개념이 되겠다라는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왜 그러냐면 whether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거든 아니면 이런 거든, 그러면 A든 아니면 이런 B든, 그러면 대부분 둘 중에는 대조되는 의미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걸 꾸며주는 거고요. 이게 됐든 웃음이라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관객들이 그 퍼포먼스, 그 공연에 대해서 rectify, 뭔가 이렇게 뭐 평가하고 이런 수단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웃음이 되는 건데 웃음의 종류예요 지금. 그래서 golfer랑 reflect, 그래서 반대가 되니까 좀 소리내서 웃는 웃음이라고까지는 사실 추측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 시험에서 봤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쌤통이다 하면서 웃는 그런 그 웃음의 느낌이 되고요. 얘는 킥킥거리는 거예요. 낄낄낄낄거리고 막 그런 느낌. 얘는 이제 belly laugh니까 배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굉장히 큰 거 되는 거죠. 큰 웃음소리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소리를 낸다는 의미에서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한데, 이제 조크에 대해서니까 이거라고 이제 가실 수 있는 감으로 사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틀리셨다고 해도 이 단어를 알지 못했으면 이 단어가 굉장히 크게 웃는 웃음이라는 굉장히 지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모르셨다면 아마 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틀리셨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건 틀리셨어도 크게 뭐 맞으셨으면 운이 좋은 거고요. 기분이 좋은 거고, 틀리셨어도 크게 너무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분들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1번 같은 거 맞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얘는 이제 당연히 또 쉬운 문제로 돌아왔죠. 3번 플러밋 하면 곤두박질 치다, 아니면 그 추락하다, 하락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얘는 D로 바꾸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선 속임수로 나온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스윈들 하면 사기치는 거고, 그래서 plunge, plummet, 동의어 그냥 바로 해석할 필요 없이 찾으면 되는 문제. 그래서 3번 역시 쉬운 문제. 지금 홀수는 쉽고 짝수가 지금 어려웠어요, 여태까지. 자, 그 다음 4번. 역시 그러네요. 짝수. 이 단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주 옛날 단어라 요즘 잘 쓰이지도 않는 단어라고 해요. 그리고 문맥으로 봐서도 이게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의미. 여기서 보면 the beauty of the pearl 해가지고 진주의 아름다움이 뭐 촛불 아래서 윙크도 하고 뭐 번쩍이기도 하면서 그의 뇌를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진주가 뇌를 그랬으면 뭔가 사로잡다,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사실은. 근데 그냥 이 단어를 역시 알면 이거 아는 거고요. 몰랐으면 사실 문맥으로 맞기는 역시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 틀리셨어도 어떤
영어 실력적인 부분, 우리가 그 9급 시험을 공부하면서 평상시에 공부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에서는 약간 벗어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틀리셔서도 그게 크게 충격은 안 받으시면 돼요. 예. 자, 다음 5번. 그 사실 cousin 속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사전에서. 그리고 그냥 이번에 알아두시면 되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 5번 이제 빈칸입니다. 빈칸 보시면 뭐 앞에 좀 구문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어떤 운동선수들이 뭘 보여주냐면 부정적인 그 몸무게와 관련된 말들. 근데 누구한테 오는 말들이면 가족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족들이 너 살 좀 빼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벤트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 하는 데 대해서? The development of eating disorder. eating disorder는 섭식장애거든요. 그럼 섭식장애가 생겨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뭐뭐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족들한테 몸무게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그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 그것이 섭식장애를 불러일으킨 데서 굉장히 어떠한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mediocre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것도 말이 안 돼. extravagant 말 안 되죠, 그죠? 예, 뭐 그저 그런 아니면 뭐 굉장히 뭐 뭐죠?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treacherous하고 pivotal 두 개 남는데, treacherous 하면은 뭐 사람한테는 굉장히 배반할 수 있는, 배반할 성질이 강한 그런 얘기가 말이 되고요. 이게 사물을 꾸며주면 이런 거예요. 왜 등산로 같은 게 보기에는 되게 편해 보이는데 굉장히 안 위험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은근히 위험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는 이벤트라는 단어하고는 일단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피보털은 이벤트하고 짝짝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역시 좀 새로운 유형인 게 뭐냐면 의미로 봤을 땐 둘 다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부모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이 섭식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 개 사이 연어, 얘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부분, 그 다음에 얘가 위험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쓰일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쓰이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위험해, 겉으로 봤을 땐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보시고 바로 이거로 가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5번 홀수지만 약간 어려운 문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웃음 문제도 사실은 여태까지 나왔던 거하고 좀 다른 게, 단어가 똑같은 단어 3개를 주고 웃음이라는 단어를 주고 그 웃음의 아주 미묘한 차이, 어떻게 웃는 것까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새롭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 자, 그 다음 6번. 이거는 좀 쉽습니다. 자, play havoc with. 이 havoc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어떤 그 상황에서는 별로 쓰이지가 않아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런 단어거든요. wreak이라는 단어에서 wreak havoc on something 해가지고 뭐뭐에 대해서 해를 끼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이제 play가 나오면 havoc with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죠. 하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뭐뭐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havoc은 play하고 아까 나왔던 wreak 두 개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답은 바로 이거 나오는 거죠. great deal of damage. 굉장히 큰 손상을 발생시키다. 그래서 얘는 6번은 쉬운 거였어요. 예, 6번은 이 단어만 알면 바로 답은 나올 수 있는 쉬운 문제였어요. 단어 문제 중에서는. 자, 7번. 속담 나왔네요. 그죠? 오랜만에. 내용 보니까 뭐 what have you done? 너 이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뭐 했어? 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죠? 이렇게 A가 막 그랬더니 야, 너 너무 나한테 싸가지 없이 그런다. 나 많이 하거든. 그 다음에 slack off 하면 이제 slack이라는 말 cut some slack 하면 cut somebody some slack 하고 cut me some slack 뭐죠? 누구한테 약간 이렇게 여유를 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뭐로 보면 돼요? slack off. 그냥 게으름 떤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때 강조입니다. 야, 게으름 떠는 건 너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 모르겠네. 왜 네가 이렇게 항상 나랑 싸워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놓고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wouldn't fight. 가정법 과거죠. 우리 안 싸울 텐데, 지금 싸우고 있지만 우린 늘 싸우는데 안 싸울 텐데 그런 얘기예요. 뭐 하지 않으면 didn't initiate 하면 시작하다죠. 그래서 네가 그 싸움 시작만 하지 않으면 안 싸울 텐데 네가 자꾸 시작하니까 싸우는 거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죠. 뭐 it takes two예요. 여기서 이제 얘가 진짜 주어로 보시면 탱고 추는 것, 얘가 진짜 주어고요. 그것은 takes 필요로 한다. 2명을 필요로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이 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 서두르면 속도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지막에 온 자가 가장 마지막에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최후의 승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keep your chin up 뭐죠? 턱을 당당하게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얘기. 굉장히 당당한
어떤 자세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답 1번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얘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는 3문제였어요. 앞에 단어 문제 3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너무 지엽적인 단어가 나왔던 것들 있죠. 그 다음 8번 어법.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형태로만 보면 had, flown인데 뭐 주어도 없죠. 그죠? never만 나오고 지금 주어가 없어요. 그럼 이거 혹시 이제 잘못하면 가정법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가정법은 아니에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도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 컴마 찍고 여기 절이 나왔어요. The little boy was surprised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And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인데 had pp 나오면 안 되죠. 어떻게 되죠? Having never flown. 여기서 fly는 자동사로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여행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동사로 fly가. 그래서 having never flown in an airplane이니까 비행기로 전에 한 번도 타고 그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이 소녀는 놀랬대요. 그리고 겁도 먹었대요. 귀가 뻥하고 터졌을 때 왜 그 고도 차이에 따라서 귀가 어떻게 되는 거 있죠? 먹먹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인데 had pp 썼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이게 정확히 맞죠? scarcely가 맨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 도치된 거죠. 위가 주어고 had reached인데 그래서 과거 완료. 그러면 우리는 거기 거의 도달하지도 못했다. 언제? 그것이 아니고 began to snow 이제 눈 오기 시작했을 때 눈이 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거기 거의 도달하지도 못했다. 이 말 무슨 얘기죠? 근데 시제를 보시면 had pp니까 얘가 얘보다 먼저예요. 그러니까 도달한 건 먼저고요. 도달했는데 그 도달한 게 거의 그래서 이거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있잖아요. 도달하자마자 바로 비가 왔다. 거의 둘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둘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얘가 조금 빠른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 완료 쓴 거.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럼 3번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찬스 다음에 of ing 나오면 이제 확률이죠. 그러면 이제 elect가 선출하다잖아요. 선출할 확률이 높대요. to the local school board 그랬는데 elect가 우리 맨날 오형식에서 elect 그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로 명사 나와가지고 얘를 이거로 선출하다 맨날 이것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elect라는 동사는 사실은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고요. to 다음에 어떤 조직이라든가 뭐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직책이라든가 근데 직책도 이제 어떤 조직 내에 있는 직책 뭐 쉽게 말해서 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여기 좀 이사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스쿨보드 의사회. 그럼 이런 게 나오면 이 사람을 여기에 멤버로 선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선출을 했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은 프랑켄슈타인은 확률이 높대요. 뭐 할 수 있는 확률? 로컬 보드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elect가 ing가 됐다는 지금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되겠지만 능동이잖아요. 능동이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에 멤버가 되도록 선출된다는 느낌으로 수동태 느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electing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being elected가 돼야 되죠. being elected라고 수동태 동명사용으로 바꿔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아서 elect somebody 전치사 to 다음에 어떤 조직이 나오면 그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물론 선출을 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조직인 거죠. 그죠? 선출해야만 그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조직 그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electing이 being elected. 그 다음에 이거 would rather 나왔잖아요. 이거 rather는 부사고요. would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would 다음에 to 부정사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would be lying, to를 지워줘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9번. 또 어법이죠? 예. 자, 여기부터 볼게요. 그것은 발생되는데 뭐에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지금 identified라고 일어났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동사가 돼야 돼요. 근데 identify는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죠? 그러면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확인된 2003년도에 확인된 바이러스겠죠. 그러니까 뭐 나와야 돼요? That was가 들어가야죠. 2003년도 과거니까. 그죠? 아니면 밑줄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밑줄이 없었다면 만약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없애고 identified만 놔뒀으면 얘가 pp로 바이러스를 꾸며주는 그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pp가 바로 나오면 안 되죠. 제대로 된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제가 요즘에 쿼터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 같은데 서울시 변형하면서 나왔어요. 이번에 2개나 나왔어요. 9급에.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얘는 형태로 보시면 앞에 and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 문제예요. sometimes 부사니까 묻고요. dies인데 dies면 일단 누구랑 병렬로 봐야 되나요? 봤을 때 causes 얘랑 병렬로 봐야 돼요. 지금 왜 infection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형태만 보고 맞았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감염, 주어가 감염이에요. 주어가 감염이에요. 감염. SARS 감염이 SARS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시킨대요. 이거를 발생시키대. 급성 뭐 호흡기 고통을 발생시키고 질병을. 그리고 때때로는 죽는데요. 그럼 얘가 동사가 to가 되는 건데 얘가 동사 원이 되고 감염이 죽습니까? 말이 안 되죠. 감염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죠. 내용적으로 틀렸어요. 뭐 굳이 바꾸자면 kills people 정도가 되겠죠. 그죠? kills people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it believes 그랬는데 it believes 한 다음에 여기 대절이 있는 그걸로 보셔도 처음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이때는 it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명사, 어떤 누굴 받는 명사가 되는 거죠. 대명사가 돼가지고 얘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내용을 보니까 SARS는 발생된다 뭐 해가지고 어떤 뭐라고 믿을 만한 주체가 앞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쉽게 말해서 뭐 세계보건기구라든가 뭐 우리나라 복지보건부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는 기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면서 갑자기 그 기관이 믿는다. 뭐라고 믿어? 2003년도 그 전염병이 시작됐다고. 언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it is believed that 해가지고 여기서 it이 가짜 주어고요. that이가 진짜 주어인 이런 문장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it is believed that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 is believed that. 그래서 뭐뭐라고 믿어진다. 뭐라고 믿어지냐면 2003년도 그 발병은 시작됐다. 언제? 그 바이러스가 spread. 이거 이제 시제 생각 안 하고 수일치만 보시면 3인칭 단수인데 어떻게 뭐 s가 안 붙었지 이러면서 틀렸다고 하신 분 있을 수 있는데 느낌이 어때요? 보니까 2003년도 에피데믹 얘기니까 이건 과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퍼졌다라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수일치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spread는 지금 from이 나온 거 보니까 자동사가 되는 거죠. spread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됩니다. 퍼지다, 퍼뜨리다 다 돼요. 예. 되셨죠? 예. 그래서 가장 옳은 거 답 몇 번이에요? 4번인 거죠. 되셨나요? 4번. 4번이 맞아요. 얘는 is believed, 얘는 dies 말이 안 되고 was identified라고 바꾸셔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자, 됐고요. 그 다음 10번. 역시 어법. 얘가 어법 중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근데 동사만 평상시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출에 제가 알기로는 기출이 없었던 포인트예요. 동사.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얘는 이 단어, 이건 사실 뭐 어법이라기보다는 단어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어듀스라는 단어가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서 제시하다는 뜻이에요. 내놓다, 프리젠트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실들은 cannot be adduced, 제시될 수 없다 해가지고 뭐 말되는 뭐 안 될 거 없어요. 되셨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no doubt. 얘는 이제 외워놓으시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많이 써요. no doubt 한 다음에 여기 접속사 대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it is no doubt 뭐 이 정도에서 생략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거의 굳어져 있는 관용 표현이에요. no doubt 한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누가 뭐뭐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굳어져 있는 표현으로 외우세요. no doubt. 되셨죠? 예. 그럼 이제 1번하고 3번이 남아요. 1번, 3번이 왜 그러냐면 동사 용법 문제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suffice라는 동사가 자동사다. 우리 occur랑 happen 같은 거 절대 수동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suffice, suffice 뭐 발음은 어느 쪽에 상관없는데 이 단어도 역시 자동사로서 그냥 충분하다라는 그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쓸 필요가 쓸 수가 없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동사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 그냥 3번 바로 찾으시면 이렇게 가면 쉬운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막 트러스트 어떻게 했더라 막 뭔가 이상하네 그러면 이걸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은. 예, 왜냐면 이런 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테니까. 트러스트 하면 to가 나와 갑자기. 이거 뭐냐면요. 뭐 트러스트 하면 사실 대부분은 트러스트 somebody 사람 나와가지고 누구를 신뢰하다, 누구를 믿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to the reader가 되고요. reposing some confidence in my accuracy 해가지고 좀 accuracy구나. accuracy 해가지고 얘네들이 얘가 목적어고 얘가 전치사구로 부사구인 건데 이거예요. 우리 trust something to luck 이런 게 있어요. 야 뭐뭐는 우리 운에 맡기자 이런 식으로
이건 운에 맡기자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럭을 뭘로 바꾼 거예요? 그냥 독자들한테 맡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작가들이 제 책에 대한 제 책의 퀄리티에 대한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 하잖아요. 딱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must trust 맡겨야겠다. 독자에게 맡겨야겠다. 뭐 하는 거를? 이거 하는 거를. 리포트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저는 사실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뭐랄까 확신을 회복하는 거 아니면 확신을 가지는 것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포트라는 동사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기대는 것은 독자들에게 맡겨야겠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였어요. 이거 여태까지 한 번도 보신 일이 없는 걸 거예요. 예. 저도 몇 년 전에 한 번 보고 trust 뭐 something to 이 표현 아까 했던 저는 이걸 봤거든요. trust something to luck 같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혹시 이거 그건가 해서 보실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처음 보셨으면 그냥 틀렸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예, trust.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내년부터 또 이제 기출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예, 갑자기 이것도 이제 기출이 됐어요. trust도. 자, 그다음 11번 또 어법입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align이라고 명사가 나오고요. 지금 이건 동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동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명사구만 나오면 돼요. align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다 명사만 나오면 되는 거고. line인데 또 역시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그다음에 crossed가 나왔어요. cross 하면 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you crossed the line 하면 뭐예요? 너 선을 지나쳤어 이렇게 할 때 이게 타동사, 얘가 동사가 여기가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라인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라인은 선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선을 넘는 거니까 선 입장에서 보면 사람에 의해서 넘어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수동 느낌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That is crossed라고 선인데 어떤 선? 넘어지는 선이야. 뭐 할 때? 사람이 뭐 할 때? 사람이 이거를 겪을 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선 넘는다는 얘기는 뭐 경계를 넘는다는 것 같아요. 어떤 상태로 변화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수동태 넘어지는 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이거 문제였어요.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PP 나온 거 안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by contrast 부사 묻고요. 접속사예요. 아이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헐린데일이라는 사람이 노트 하듯이, 여기서 노트는 뭐 강조하다, 주목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헐린데일이 노트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3인칭 단수 S 붙은 거 단수 동사 쓴 거 맞고, 시제 보니까 뭐 현재 맞아요. 예, 여기도 현재고 다 현재니까. 그 다음에 3번 접속사 although 나오고 he does live니까 강조죠 바로. 그죠? 그가 남기긴 하지만, 옵션을 남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강조 맞고요. 그럼 4번 for example은 맨날 문장 맨 앞에 나오지만 이렇게 뒤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traumatic experience의 경우에 해가지고 for example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사기 때문에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얘가 뒤에 나왔다고 틀린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예, 이런 거 문법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평상시 자기가 꼼꼼하게 따져셨던 분들은 1번 보는 순간 바로 답 찾고 그냥 다른 거 안 보셔도 될 정도로 1번 오늘 2번이나 나왔고요. 예. 자, 다음 12번 또 어법입니다. 예. 어법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난의 길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이 symbolize 타동사죠. the speech라고 speech 사운드가 목적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한글 얘기인데 그 한글이 우리의 그 소리, 말소리를 기호화한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symbolize, 상징한다기보다는. 예, 근데 어떻게? in a sophisticated and very elegant way 가지고 여기서 way를 꾸며주는 거죠. elegant랑 sophisticated랑 다 way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 꾸며주는 거 정확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보는데 조금 헷갈려. 바로 4번 와서 보시면 되죠. 4번 보시면 자, 북한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북한에서 한글만 사용된대요. 뭐 하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한자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얘기는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뭐 어때요? 지금 Chinese characters 복수고 3인칭 단수 아니니까 복수형 동사 나온 거 맞고, 얘는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되고 목적어 없고 다 맞죠. 의미로 봤을 때도 한자가 발생한다, 한자가 보인다, 한자가 없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보인다는 얘기니까 엇갔어도 전혀 문제 안 되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모르시더라도 3번을 답을 하셨으면 맞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맞고요. 이제 더 정확히 왜 3번이 답이냐면 테이크오버 하면 뭔가를 물려받고 물려받아서 대체한다는 의미예요.
계승해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take over. 그럼 여기서 보시면 한글이 천천히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대체당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사실 중국어 by Chinese character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의미에 따라서 한글이 대체됐다.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는 한글만 나타나고 남한에서도 어떤 특정한 문맥에서만 한자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남북한에서 다 한자를 한글이 몰아냈다는 얘기예요. 한글이 지금 더 우세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건 수동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능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한글 has bean이 아니고 taken over 하면 되는데요. 이 take over 다음에 여기 그 목적어가 원래 나와요. 뭐를 계승하고 그러는지. 근데 take over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왜 없어도 되냐면 이게 목적어가 누군지 너무나 뻔할 때는 take over를 그냥 자동사처럼 쓰기도 해요. 걔가 다 그냥 접수해버렸어 이런 느낌으로. 뒤에 나오는 게 앞에 나와 있을 경우는 이 목적어가 여기 지금 보면 앞에 Chinese character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목적어가 너무 뻔할 때는 take over가 타동사로 주로 쓰이긴 하지만 자동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독해인 줄 알았더니 역시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인데 이제 의미로 따지는 문법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자, the Chinese penal system. 이거 그 형벌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penalty. 그래서 Chinese penal system은 기록이 있어요. 그죠? 뭐 하는 기록이냐면 deny. 여기서 deny가 ing로 이제 전치사 뒤에 ing 나온 거고 얘는 지금 사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원래 이제 사형식으로 쓰면 사람에게 물건을 안 준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사형식 이제 뒤집었어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온 거예요. proper medical care를 먼저 쓰고 to prisoners 해가지고 이 프리즈너들에게 메디컬 케어를 적절한 메디컬 케어 즉 어떤 치료를 하는 거를 안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접속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들이 죽을 근데 이번 보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동안 죽을 때까지 죽을 때 뭐가 완전히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좀 어색하다. 이게 진행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while이 나오면 진행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뭔가 이것도 이상하고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 문법적으로 형태적으로 봤을 때나 의미적으로 완전히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두 번째 걸 보는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이 미스터 호황이라는 사람이 지금 is in health니까 어때요? 건강이 안 좋죠. and 그리고 묶어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으면 그의 생명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대요. 그러면 활동가들과 그의 엄마의 따르면이 가장 맞는 거죠. 엄마와 함께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액티비스트 활동가와 이게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의료 치료를 잘 안 해준다. 죽을 때까지 치료를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프니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상황이다 해가지고 그냥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서 얘는 맞으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예. 시간 쫓긴다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앞에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쫄아가지고 막 널뛰시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읽으셨으면 이 정도는 맞을 수 있을 때요. 제 생각에는. 자, 그다음 14번. 또 어법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명사절 가지고 명사절 두 개하고 이제 관계사절 하나 나온 건데 첫 번째 볼게요. There's someone. 얘가 주어예요. 그죠? 얘가 동사고 그럼 얘는 수식하는 거예요. Trying to figure out. 지금 figure out이 타동사거든요. 뭐뭐를 알아내다. 그 뒤에 나왔으니까 지금 명사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지금 목적어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명사절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대절, 왓절, 그죠? 그 다음에 whether, 그 다음에 의문사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개가 이제 명사절인데 여기 보니까 알아낸대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가 가장 맞겠죠. 일단 대세는 안 돼요. 명사절 대세는 뒤에가 완전해야 되니까 뒤에 동사만 나오고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주어도 역할도 같이 하면서 나오는 what이 맞는 거죠. 그래서 1번 what 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럼 두 번째 They study the remains of long extinct animals니까 오랫동안 그 멸종된 동물들의 잔해를 연구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추측한대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여기 when이 지금 접속사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about이고 about의 목적어로 지금 여기서 명사가 나오는 건데 보니까 또 what, how 뭐 해가지고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절이 지금 이 명사절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시면 the animals 명사절 안에 주어가 나오고 might have looked, might have pp니까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얘는 가정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might have pp는. 그래서 얘는 그냥 가정법이 아니고요. 옛날에 그렇게 보였을지도 몰라.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look은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look 다음에 사실 형용사가 나오죠. 얘는 주격보호기 때문에 사실 얘가 없는 것도 뒷문장이 불완전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일단 이제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 그래서 지금 형용사가 비어있죠. 뒤에가. 그러니까 형용사를 받는 의문사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how가 맞는 거죠. 우리 how가 의문 부사라고 하지만 사실 how is he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는 비동사하고 같이 how가 나올 때는 이때 how는 의문 형용사예요. 그래서 대답이 뭐라 나와요? He is good, he is handsome, he is fine 해가지고 형용사가 답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how가 이럴 때는 의문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비동사랑 같이 쓰일 때는 예, 그래서 여기는 비동사 이런 look 같은 그러니까 형용사를 주격보호하라는 동사가 같이 쓰였을 때는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bout how the animals might have looked 그 동물들이 어떻게 생겼을지도 모를지 아니 즉 어떻게 생겼을지 그거에 대해서 추측한다. 뭐 이 정도 문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what하고 how면 사실 답이 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밑에가 뭐 잘렸네요. 그 다음에 C번 볼게요. 자 anything이 지금 주어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수식어고고 얘가 지금 동사고 주격보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딱 보니까 is unexplained 해가지고 아까 우리 문제 2번 나왔던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BPP 수동태 나오는 형태가 지금 여기 맞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관계대명사니까 which나 that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what, how, that 2번이었네요. 답이. 그죠? 예, 다행히 위쪽에 있었네요. 자, 언제 끝나나요? 문법이? 예, 이제 문법 끝난 것 같아요. 15번부터가 아마 독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스테레오타입, 이 스테레오타입 하면 이제 선입견이라고 우리가 늘 외우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바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틀리는 문제였어요. 얘는요. 그냥 글을 읽으시고 차분하게 역징한 글 읽어서 글 내용만 파악하시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만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스테레오타입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정의 내려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분류한대요. 여기서 infinite 하면 이제 무한한 인간들을 우리가 classify, 분류한다는 얘기죠. 뭘로? 편리한 몇 가지 타입으로. 됐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stereotype fashion, 여기서 패션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정형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저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럼 이런 사람이라는 분류에다 넣어놓고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거기에 맞게 나는 또 나름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정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놓고 life would be a wearing process 그랬어요. 여기서 would be 나왔다는 거 뜬금없이 나왔다는 거 역시 가정법 과거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요 또 하나 얘를 이제 where를 자동사로 where가 피곤하다 아니면 뭐 타동사로 누구를 피곤하게 만들다라는 지치게 만들다라는 타동사 여기선 타동사가 ing로 변하는 분사예요. 그래서 wearing process 하면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과정일 텐데 해가지고 가정법 과거예요. 이렇다면 인생이라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일 텐데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스테레오타입 얘기해놓고 뭐뭐 한다면 삶이 굉장히 피곤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 보세요 또. 자, 스테레오타입은 economize 하니까 뭐를 경제적으로 만들어줘요? 우리의 아껴주죠. 우리의 mental effort니까 정신적인 어떤 노력을 아껴줘요. 뭐 함으로써?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함으로써. 그죠? 예. 몰라도 돼요. 이해 안 돼도 실제 시험 볼 때는. 그 다음에 save us니까 save가 간접 목적 즉 사형식이 되면 얘한테서 이걸 덜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트러블은 곤란함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수고. 우리한테 그런 수고를 덜어준다 이거죠. 뭐 하는 수고?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내는 수고. 그죠? 다시 말하면 스테레오타입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스테레오타입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 찾으면 돼요. 그럼 1번은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을 계속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나 가능한 얘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스테레오타입 패션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 배운다면 역시 스테레오타입이 긍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쁘다란 말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had to가 뭐냐면 해야만 한다면, 안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역시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이 from scratch 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쌓인 거 없이 그냥 애초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데, 모든 인간관계, 사람을 이제 만나잖아요. 우리가 만날 때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아가려면 처음부터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바라보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죠.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분류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아무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기준 없이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인생은 굉장히 피곤하게 될 거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스테레오타입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진 않다라는 의미로 봐서 4번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되셨죠? 예. 자, 가정법은 늘 수업하면서 문법용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정법에서 독해에서 가정법 제대로 이해 못하면 틀린 경우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가정법 벌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독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독해 내에서도 가정법이 나오면 체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자, 16번. 제일 어려웠어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 있었으면 저는 이거 앞에 좀 읽다가 빨리 도망가서 딴 거 하고 나서 와서 맨 마지막에 전 했을 것 같은 문제예요. 예. 5개가 나왔죠. 무식하게. 그죠? 5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D하고 E의 순서는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까 노다우트 나왔죠. 이거 보셔도 이제 아까 문법 헷갈렸으면 맞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예술가는 여기서 다빈치예요. 다빈치인데 여기 보시면 1480년대 중반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궁정 예술가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His rage of drawing이니까 rage가 여기서 이제 분노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열정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almost all areas of science니까 과학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는 그림들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제 이 사람의 명성을 유지시켜 준 건데, 그럼 다시 이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엄청나게 그렸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A번 보시니까 이제 these drawings 힌트가 있는데 이 그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이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드로잉이라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관사도 없이 나왔다는 얘기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이건 추상적인 명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보기의 힌트를 보면 어땠죠? B 아니면 C 2개로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B, C 사이에서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겠네요. 자, technical, artistic and scientific drawings 외에도 또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대요. 스터디즈는 연구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습작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연습하면서 그려본 그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 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일단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최종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오늘 한도 내에서는 일단은 연구라고 일단 마음을 굳히고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연구인데 이 시기 얘 얘기하는 걸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다시 그림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했대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뭐 이렇대요. 굉장히 뭐 판타스틱하니까 뭐예요? 환상적이래요. 이 말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다시 그림들 말고도 연구도 했다. 이 시기에. 그럼 C번 보시면 이것은 적용된다. as much니까 그만큼 많이 어디에? 군사 장비에. 뭐만큼? 어디에 적용되는 만큼 이 투하고 병렬 구조죠. 그죠? 그의 디자인인데 이게 또 이제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플라잉 머신즈 하면 날아다니는 기계니까 비행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계 디자인 거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뭐 군사 장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디스가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디스를 이 내용이라고 보면 다빈치가 그림을 굉장히 빡세게 이때 막 그 뭐랄까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렸는데 그것이 군사 기계 장비뿐만이 아니라 비행기계에도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BC에서 어느 거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 뒤로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돌아왔대요. 연구 나왔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의 연구? Of the flight of birds. 그러니까 새가 어떻게 나는지. 그 다음에 나는 거에 에어로다이내믹스, 공기역학. 그 다음에 날개의 구조. 즉 다 나는 걸로 됐죠. 아까 여기서는 뭐였죠? Various studies 그랬어요. 그죠?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는 거에 대한 연구로 지금 축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대요.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로 계속 돌아왔다는 얘기는 연구를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마지막 보니까 또 잘렸네요. 그 예술가는 여기서 다빈치인데 다빈치가 뭘 알고 있었냐면 뭐 여러분들 그 페이지 있으니까 보세요.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언더테이킹이란 말이 나와요. 제 기억엔 이러한 과업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일을 시작했을 때 그거로부터 올 수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아니면 어떤 위험들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D하고 E 순서가 먼저 정해져요. E 다음에 D가 나오는 게 확실해요. 그럼 이제 1번, 4번으로 답이 축약이 되는 거죠. 1번, 4번인가? 그거 제가 B형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E 다음에 D가 나오는 게 일단은 확실해져요. E 다음에 D는 확실해요. 왜냐면 자 보세요. 다시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연구를 계속하면 비행물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 그게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만둬야 되죠. 안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연구를 비행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다음에 D라는 건 확실해졌어요. 그럼 이제 이 셋 사이에서 순서를 잡아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저는 가장이란 말이 없었으면 CAB로 가도 되고 BCA로 가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BCA랑 CAB가 왜 둘 다 가능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이게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BCA 먼저 말씀드릴게요. BCA.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들 뿐만이 아니라 B로 연결시킨 그림들 뿐만 아니라 연구도 했대요.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게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되셨죠? 예. 그러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C가 되면 이 B 다음에 C니까 이 C는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구가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비행 기계를 만드는데 이런 연구가 적용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these drawings가 문제인데 이 그림들을 뭐라고 봐야 되냐? 여기 drawing이란 말은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들을 드로잉으로 보면 이제 BCA에 무리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그림들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자체로도. 그리고 단순히 뭐와 관련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with regard to 하면 이제 뭐와 관련해서잖아요. 그 potential 이 부분이 또 큰 힌트가 됩니다. airworthiness 하면 이게 뭐예요? airworthy 하면 공중에 뜰 만큼 충분히 안전한이라는 뜻이에요.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추락하지 않을 만큼 안전한 뜻이에요. 그럼 이 기계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거겠죠? flying machines, 그죠? 그러니까 flying machines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말해서 딱 나왔을 때 그림이 나왔는데 다빈치가 어떤 비행기를 그렸는데 이게 충분히 실제로 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그림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웠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A로 가면 연구를 먼저 그러니까 B가 연구를 시작하고 여기서는 그림, 연구 근데 잠깐 그림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도 결국엔 그림을 통한 연구를 이렇게 보시면 BCA로 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예. 그럼 이제 또 CBA로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디스를 요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림을 많이 그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많이 그린 게 얘도 그렇고 얘도 역시 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게 아직은 그림 얘기라고 보면 여기를 그림 얘기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들 외에도 뭐가 있었다? 연구들도 있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여기 있는 걸 받는 게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걸 받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그림들은 BCA가 그래서 가장이 맞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하면서 다시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생겼네요. 아까 저는 BCA냐 아니면 CAB냐 사이에서 BCA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CAB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CAB가 조금 더 아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BCA로 바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했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9급 문제 중에서 단어 빼고 정말로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순서 문제 중에 탑
쓰레기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17번. 얘는요. 그냥 한 사람이 옛날에 어디 아팠는데 뭐 학생들이 찾아오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일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읽어보시면 이 사람 케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학생들이 찾아오고 막 병원에 입원했더니 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뭐 당신들 거기 다 이 사람 저기 그 직장 월크포니까 이 사람 위해서 다 일하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아니요 우리 다 그 사람들 학생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냥 어떤 개인에 대한 일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또 일화 자체가.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글이 뭐가 있냐? 클래스파이드에 대한 뭐죠? 이거는 신문에 나오는 부문별 광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부문별 광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이건 규정, 법례가 그 조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play는 연극, 희곡이 될 거고 obituary 하면 이건 부고죠. 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처음에 이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검토하면서 잠깐 부고도 굉장히 짧은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부고가 뭐도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obituary가 신문에 나오는 조그만 그 누구 돌아가셨음 어디서 장례식함 이런 작은 그 어떤 짤막한 광고도 obituary지만 이게 그 이코노미스트나 타임즈 같은 그 잡지 읽다 보면 거기도 obituary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 죽었을 때 역시 obituary가 실렸어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살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일 때 어떤 업적이 있었고 은퇴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좋은 할아버지로서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쫙 압축적으로 이제 심층적으로 기획해 놓은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obituary 이걸로 보시면 되니까 얘는 기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사에 들어갈 만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 4번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18번. 얘도 천천히 읽으셨으면 맞으셨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 반드시 꼭 맞아요. 이거 틀렸으면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risk averse니까 위험을 싫어한대요. 왜? 부정적인 결과, 실패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그게 성공의 reward보다 그게 더 훨씬 더 크니까 즉 성공한 것보다 실패했을 때 당할 불이익이 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을 싫어한다까지 나왔고요. 또 나왔어요. 우리의 문화인데 뭐 하는 문화? 실패를 깔보는 문화. 그게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리스크 아웃 얘기니까 우리의 목을 건다는 얘기니까 역시 위험을 꺼리게 만든다. 그러면 앞에는 현실이 어떻다는 어떤 진단까지만 나온 거예요. 다시 우리 문화가 실패를 굉장히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모험하지 않는다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고 밑줄이 나오더니 progress and innovation. 발전과 혁신이라는 것은 이거 기출에 나왔던 문제죠? 단어죠, 그죠? 뗄래야 뗄 수 없이 entwined. twine 하면 뭔가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entwine에서 엮여 있대요.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래요. 뭐가? risk와 failure. 즉 risk와 failure가 있어야 progress와 innovation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문화가 실패를 깔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을 겁내. 그죠? 그럼 여기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읽어보시면 바로 답이 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나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뭐를? 실험하는 것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과소평가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 얘와 얘는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런 논리니까 바로 그냥 1번 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읽으면 그냥 아싸 땡 잡았다면서 바로 문제 풀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예. 자, 18번 되셨죠? 예. 그 다음에 19번. 뭔가 이상한데. 자, 얘는 제가 지금 B형으로 풀었는데 저는 B형으로 풀었는데 B형 보면서 20번에 나왔어요. B형인 제 기억엔. 근데 이거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여가지 읽고 그냥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왜 그러냐? 자, 인간 본성은 많은 이제 아주 굉장히 그 독특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이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라고. 그래 놓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좋은 거라고. 뭐 하는 게? 이건 가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는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동차랑 관련 있나 처음에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떤 자동차냐면 끊임없이 계속 going out of order니까 계속해서 고장나는 자동차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야, 내 차는 굉장히 늘 고장난다? 내 차 이번에 1000km 뛰고 왔더니 고장나가지고 지금 3일째 앓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뭐라고? 여기 나왔네. 긴 주행 후에 그들의 자동차가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됐다.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죠? 저 여기까지만 읽고 다 바로 전했어요. 즉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좀 무리했다고 해서 무리해서 망가졌어요. 자동차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너 얘 무리해가지고 얼마나 빡세게 얘가 일을 했으면 우리 차가 아플까? 아유 참 안 됐네. 너 한 일주일 쉬어.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자동차한테는.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사람한테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아픈 거 사람들은 다 티를 낸다. 그런 얘기를 처음엔 봤어요. 그래서 뒤에 빠르게 스캔 뜨면서 보니까 바로 답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 5원은 앞에 내용 이해됐으면 굳이 안 읽으셔도 되는 거고요. 예부터 그러나 that is how people feel about their own bodi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자동차가 아프다고 자랑하진 않아. 근데 그것이 즉 아프다고 자랑하는 것이 뭐야?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뭐에 대해서? 그들의 몸에 대해서는. 즉 자기들 몸에 대해서는 자기 몸이 아프면 자랑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확신. To have a body. 몸인데 어떤 몸? 자기 일을 만족스럽게 하는 몸을 가진다는 것은 느껴져. uninteresting하고 그죠?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렇다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uninteresting랑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죠. I'm aware in myself of the impulse. 이 부분 또 핵심이죠. 난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의 그죠? 내 자신 안에 뭘 알고 있냐면 충동인데 뭐 하고 싶은 충동? 병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 이걸 자기도 가지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바로 그냥 확신 가지고 그걸로 가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예. 논지 이해되셨죠? 19번. 예, 사람들이 차가 아픈 거는 자랑을 하는데 자기 몸이 아픈 건 자랑하더라. 뭐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20번. 이것도 역시 찬찬히 읽어서 꼭 반드시 맞으셨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 9급은 아까 그 순서 맞추는 문제 그거 하나 정도 틀리고 다 맞으셨어야 되고요. 다른 독해는 순서 빼놓고 아까 순서 5개 맞추는 거 그거 틀리시면 되고 단어는 제가 아까 3개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틀리시면 되고요. 문법은 아까 trust 그 to 나온 문제 있었죠? 그거 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틀려서 75점 정도 나왔다.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아주 선방한 시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나중에 뭐 점수 나온 거 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앞에서 어려운 거 나왔다고 막 위축되시거나 그래가지고 시간 없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사실 더 맞을 수 있는 이런 쉬운 독해들까지 다 틀리셨으면 잘하면 뭐 4, 50점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시험이었다고. 자, 마지막 들어갈게요. 마지막도 쉬워요, 역시. 뭐만 보시면 되냐면 물론 여기까지도 뭐 보실 수 있으면 좋죠. 빨리 봐서 가장 좋은 건 다 읽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서부에서 소떼를 모는 것은 방법인데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인데 뭐 카우보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익숙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자들도 농장 일을 했대요. 여자들 농장 일을 했대고요. 자, 이러한 현실은 즉 여자들도 농장 일을 했다는 이런 현실이 목장 일을 했다는 이런 현실이 어디서 보여줘요? 로디오. 우리 로디오 아시죠? 이거 타는 거? 말이나 소 타고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데 카우보이즈와 카우걸즈가 경쟁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디오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roping young steers. 그 어린 소들을 roping 이거 해가지고 왜 이거 잡는 거 있잖아요. 밧줄로 그거가 있고 and 두 번째로는 riding adult bulls. 그러니까 성체 소를 타는 거예요. 왜 타가지고 막 이렇게 허리 회절동 같은 막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로디오가 지금 두 개인데 이 두 가지를 남녀가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보세요. throwing a rope around the steer. 스티어한테 로프를 던지는 거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이냐면 목장 관리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어린 동물들한테 뭘 주기 위해서? 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얘한테 막 그 낙인을 찍는 거죠. 뭐라고? 자기 프로퍼티라고. 다시 말하면 어린 소 잡아가지고 낙인을 찍든지 약을 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얘는. 근데 뒤에 보니까 riding on the back of a large and angry bull. 성체 숫소에 등에 올라타는 것. 그것은 purely 순수하게 스포츠를 위한 것이다. 즉 재미를 위하고 쉽게 말해서 재미를 위한 건 엔터테인먼트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레저라는 얘기죠. 되셨죠? 근데 물론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위험 때문에 이 남자 여자들이 이걸 안 하는 건 아니다. 로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종목이었고 반면에 얘는 그냥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역적 표현 나타내는 3번 on the other hand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자, 1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자세한 내용들 뭐 사실 제가 뭐 수업 준비 철저하게 해가지고 2, 3일 후에 찍으면 더 정제된 모습으로 뭐 수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까 문제 받자마자 바로 똑같은 조건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어려움 그런 것들 똑같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7급까지 좀 하느라고 사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 PPT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지금 수업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저도 모르는 단어도 있었을 거고요. 처음 보는 단어도 있었어요. 예, 왜냐면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이런 단어들은 전 사실 외우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단어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걸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으니까 선생님 뭐 저 단어 몰라? 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단어들은 제가 관리하려면 저도 외워야 되고 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그 관리하는 시간에 비해서 뭐랄까 수익성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시험을 본다면 전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단어들은 몰아서 외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어려움을 저도 똑같이 느끼면서 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준비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날것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수업 준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 모의고사 동영 계속 내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독해를 어떻게 이렇게 6문제를 내고 단어랑 어법을 14문제를 냈어요. 생활영어까지 해서. 생활영어도 사실은 단어 문제였어요. 속담이니까. 그러면 14문제가 단어랑 문법으로 나온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측하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가장 정확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나만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데미지 컨트롤 할지 60점만 맞아도 사실 잘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80점, 90점, 100점 맞겠다고 달려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리 싸움에서 밀리신 분들은 와장창 무너졌을 거고 그 부분에 잘 유지하신 분들은 그나마 어떤 마지노선을 지켜서 저항선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 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남은 지방직 서울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직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